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전업 트레이더고요. 주력으로 단타 매매를 하고 있고 이제 스윙하고 조금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타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타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비중이 늘지 않고 또 뭐 수익이 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정하겠다 하면은 일단 지금 영상을 한번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단타 매매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서 한번 방향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매매한 거를 좀 설명을 해보면은 오늘 APR을 일단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APR의 경우에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급등의 이유가 이 재료 자체가 그 실적이 이제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 뉴스를 띄우면서 이렇게 올라왔고,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요. 보시면은 거의 살 기회도 안 주고 바로 올라 버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매매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오늘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은 사실 실제로 이제 경험도 별로 안 되고 수익도 나지 않고 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비중도 아마 작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면. 왜냐면 이거를 그냥 매매를 한다는 거는 일단 재료 자체가 실적이었고, 그런데 이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이게 실적이 좋다고 해서 오른다라는 거를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적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상승을 할 거다라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바이앤셀을 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오르지도 않고, 하지만 오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앞으로 이제 뭐 실적이 떠서 좋게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거 다음부터는 판단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일단 이걸로 이렇게 오를 거라는 거를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 자체도 끼가 있는 종목도 아니고, 물론 신고가라서 좋긴 하지만 사실 이 신고가를 넘을 때 비중이 들어가서 때리기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매할 수 있지만 비중이 많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좀 살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비중을 많이 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매매를 하나마나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 APR의 경우에는. 하지만 여기서 비중을 태웠다 그러면은 오늘은 성공했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분명히 이런 걸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률 자체도 지금 보면은 14%, 그리고 여기가 이제 18%. 이게 지금 다이렉트로 18%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실적 뉴스로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 정도 조정 주고 바로 올린다, 이거를 생각하기란 사실 매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태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는 저 같으면은 25만원도 못 들어갑니다.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5만원 예측으로 뭐 사본다고 하면은 25만원 사가지고 이거 올라가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매매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비중이 들어가기 어려웠다, 중요한 거는. 하지만 같은 비중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뭐 500만원이 아니고 뭐 한 100만원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100만원 이렇게 사서 뭐 할 수는 있겠죠. 비중이 적으니까, 원래 적은 거니까 그거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내 비중이 뭐 500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 정도는 25만원 밖에 못 들어간다,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APR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매할 구간이 없었고, 매매를 하려면 이제 이런 데서 뭐 잡아볼 수는 있었겠지만 이것도 지금 22%에서 고점이 27%, 이 정도면은 사실 좀 어렵죠. 그리고 이것도 눌림 잡았다가
오늘은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다 내려가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거 한 번 걸리면은 여기서 벌었던 거 다 뱉어내는데, 그래서 비중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고, 그리고 비중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나중에 이거를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벌었을지언정 나중에 다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PR은 매매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랐던 게 LIG 넥스원이었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매매가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이제 똑같은 뉴스였어요. 실적 뉴스로 올라왔고, 그러면은 이전에 APR이 워낙 실적으로 좋게 올라왔고 대금도 많이 터졌고, 그러면은 두 번째로 올라온 이 LIG 넥스원이라는 게 실적 뉴스가 떴고, 그렇다면 이거는 매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게 이 대형주가 지금 LIG 넥스원이 8조짜리인데 APR이 이제 3조 7천억이잖아요. 이 8조짜리의 이 대형주가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 3분 만에 지금 이렇게 올라 버렸거든요. 6%, 여기서도 이제 2% 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더 매매하기 어려운 거죠. 이거를 빨리 보고 그 판단을 하고 찍어야 되는데 비중을 또 때려야 되잖아요.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비중을 때릴 수도 없고 너무 빨리 올라버리고, 여기서 VI 걸린 다음에 바로 내려와서 시작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손도 못 쓰고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랐지만 이것도 사실은 어렵죠. 너무 들어가기가. 그리고 APR이 있었고, 이 APR이 뭐 상한가를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사실 LIG 넥스원이 같은 재료로 뭐 올라왔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같이 움직인다라고도 볼 수는 없고, 하지만 나중에는 뭐 연관지어서 좀 볼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좀 매매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너무 급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이제 어려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영이 올라왔잖아요. 고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APR과 LIG 넥스원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고점 돌파가 나온 거잖아요. 13시 19분에 여기가 이제 9%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고 올린 건데, 근데 이것도 이걸 찍으려면 APR하고 LIG 넥스원보다 이제 좋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APR이나 LIG 넥스원이 뭐 박살이 나고 있거나 그러면 얘를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거의 재료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이게 좋은 건가? 뭐 그런 확신이 안 드는, 이게 재료가 뭐 수술 여기는 뭐 딱히 나오진 않았는데 특징주로 안 나왔나 보네요. 이게 오늘 이게 뭐 수술 로봇 뭐 이런 걸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아니었구나. 이거는 일단 재료를 여기 오픈이 안 돼 있네요. 이거는 어쨌든 재료 자체가 오픈이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재료가 이제 좋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원래 로봇하고 반도체 검사 장비인데, 근데 이 로봇이 이제 오르려면 다 같이 로봇들이 이제 주도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얘 그냥 단독으로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APR과 LIG 넥스원이 있었고, 그래서 이 고영도 사실 찍기가 어렵죠. 그래서 설사 찍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올랐으니까 이제 성공한 거지, 그냥 오르는 척 하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고영도 사실은 상승을 보였지만 여기서 돌파를 찍기는 어려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APR과 LIG 넥스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얘네들이 다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고영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뭐 뉴스도 없네요. 보니까 이거 무슨 뉴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뉴스가 있었다 한들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막 확 끌어당기는 뉴스가 아니라면
정말 이건 꼭 사야겠다 그런 뉴스가 아니라면은 사실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제가 말한 지금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쓴다면 이제 다 매매가 가능하죠. 사실은 APR도 매매가 가능하고 LIG 넥스원 뭐 고용도 가능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돌파하는 거는 다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한가 가는 건 다 상따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런 내용이 없다라면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돌파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돌파를 절대 찍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APR, LIG 넥스원, 고양이 오늘 제일 좋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오늘 매매하기는 매우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매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매매했던 거는 사실 하나비전이었는데요. 이 하나비전은 이제 신고가까지 이제 거의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매매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이 내용 때문에 APR과 LIG 넥스원과 고영은 매매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그래도 괜찮고 오늘 지수도 무난했고, 그리고 미국도 선물도 오르는 상황에서 오늘 뭔가 좋은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APR 아니면 LIG 넥스원 아니면 고영을 어떤 관점을 찾아내서 여기서 매매를 해볼 것이냐, 아니면 얘네들이 매매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내 기준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좋은 놈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거기서 매매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얘네들은 도저히 매매를 못했고,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이 하나비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매매를 했었고, 손절도 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돌파를 들어갔죠. 돌파를 들어갔는데, 돌파하자마자 이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비중 들어간 거에서 절반은 잘라낸 거고, 여기서는 절반을 잘라낸 거고, 나머지 또 절반의 절반 잘라내고 이제 나머지 절반만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4분의 1을 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매매하시면서 사실 포모가 왔을 거예요.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매매를 안 했다기보다는 사실 이걸 못 찍은 거죠. 이거를 찍으신 분도 있을 거고 못 찍은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찍었다면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매매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의 뇌동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실적으로 해서 이렇게 오른 적도 없었고, 지금 실적 장세,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실적으로 인해서 오르는 장세는 또 아닌 거죠. 하지만 오늘 뭐 실적, 내일부터 이제 실적 장세로 다시 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찍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찍으신 분이 있다면 성공을 했겠지만 그분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수익을 꾸준히 내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매수로 찍었다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매가 사실 어려운 거고요. 여기서 매매할 구간이 뭐 누군가는 뭘 보고 찾아서 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남은 거는 요 하나 비전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었다.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APR을 안 찍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안 찍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제가 말하는 이 내용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사실은 좀 포모를 좀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수도 좋고 장도 좋고 지금 대금도 많이 터졌거든요. 이거 9천억 터지고 6,800억 터지고 뭐 3천억 이상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장이지만 사실 먹을 건 없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그나마 해볼 수 있었던 거는 하나 비전 정도를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좀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한 이 종목 이외의 종목을 매매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지금 초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거 많이 설명을 할 거니까 그거 많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아마 빠르게 이제 실력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뭐 정치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전혀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제도 정치주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왜 정치주를 안 했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형주를 볼 생각을 했지만 사실 대형주에서도 매매할 만한 게 없었고, 그래서 이런 APR 같은 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기회는 올 거거든요. 저도 오늘 이 하나 비전에서 사실 손절 쳐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어쨌든 기다리면 기회는 오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을 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중을 때려가지고 크게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비중을 딱 정해놓고 그 비중에서 확실하게 기회가 왔을 때 때리는 거, 그게 이제 꾸준한 수익으로 가는 아마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캘핑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마 스캘핑으로 성공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건 아마 재능의 영역이지 않을까. 스캘핑으로 분명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스캘핑으로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비중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들어가야 되는데 스캘핑은 비중이 많아봤자 뭐 1억 거의 여기 이게 한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중이 거의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익 나지 않고 힘드신 분들, 저도 물론 지금 마이너스 상태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는 이제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계속 반복하면서 복귀하고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